갓 태어난 아기를, 쌍둥이를, 한 명은 훔치고, 한 명은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재벌가 며느리 자리에 앉았습니다. 20년입니다. 20년 동안 아무도 몰랐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알면서도 입을 다물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한 아이는 금수저를 물고 자랐고 한 아이는 정숙희 반찬가게에서 살아남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소름 돋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 버려진 아이가 지금 그 여자의 코앞에 서 있다는 겁니다. 웃으면서. 이 드라마, 착한 사람이 이기는 드라마가 아닙니다. 버텨낸 사람이 무너뜨리는 드라마입니다. 잠깐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좋은 리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 드라마 첫 번째 남자 보고 계시죠? 겉으로 보면 전형적인 막장 드라마입니다. 출생의 비밀, 재벌가의 음모, 쌍둥이 자매, 복수극. 이런 키워드들이 나열되면 또 이런 거야? 하고 넘기기 쉽습니다. 근데 저는 이 드라마를 다르게 봤습니다. 이건 단순한 출생의 비밀 드라마가 아닙니다. 이건 한 인간이 자신에게 주어진 불행을 어떻게 존엄하게 버텨냈는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불행의 설계자가 누구인지, 과연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인물이 맞는지 오늘 제대로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먼저 등장인물부터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드라마는 등장인물이 많고 관계가 복잡해서 한 명이라도 헷갈리면 전체 흐름을 놓치게 됩니다. 자, 핵심 인물들 정리해드립니다. 드림그룹 혈통 라인. 마대창 할아버지. 드림그룹 회장입니다. 이 드라마에서 가장 많이 오해받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며느리로 정숙희를 반대했던 완고한 어른이었지만 아들을 잃고 나서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무언가 달라진 사람입니다. 겉으로는 냉정하고 무표정하지만 손녀 오장미가 진짜 손녀가 아닌 줄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그 인내심에는 단순한 계산이 아닌 뼈저린 후회가 녹아 있습니다. 마동석 친부. 이 드라마의 제목 첫 번째 남자가 가리키는 인물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정숙희의 연인이자 오장미와 마서린의 친아버지. 그는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살아있어도 살아있지 않은 삶을 살았습니다. 기억을 잃었으니까요. 오랫동안 자신이 누구인지, 누구를 사랑했는지, 어디로 돌아가야 하는지조차 몰랐던 사람. 그 기억 상실이 과연 단순한 사고였을까요?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파고들겠습니다. 정숙희 친모. 오장미와 마서린의 생모입니다. 과거의 사고로 인해 5세 수준의 지적 능력으로 퇴행한 상태이지만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며 딸 오장미와 함께 살아왔습니다. 이 여성을 단순히 피해자로만 보면 안 됩니다. 이 드라마에서 정숙희는 가장 강렬하게 보호받아야 할 존재이면서 동시에 누군가의 가장 완벽한 표적이기도 했습니다. 최화영이 그토록 집요하게 정숙희를 무너뜨린 이유, 그게 단순한 질투였을까요? 아니면 그 이상의 두려움이었을까요? 오장미 쌍둥이 언니 주인공. 정숙희와 함께 가난하지만 밝게 자란 쌍둥이 언니. 태생은 금수저였지만 버려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정직하고 따뜻한 인물로 성장했습니다. 이게 단순히 착한 주인공 설정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장미의 밝음은 타고난 게 아닙니다. 갈고 닦은 겁니다. 버텨낸 겁니다. 고단한 삶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으려는 의지의 산물입니다. 마서린 쌍둥이 동생. 최화영에 의해 유괴되어 드림그룹의 손녀로 자란 쌍둥이 동생. 금수저 위에서 자랐지만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최화영이 말했듯 마서린의 행방은 미스터리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미스터리가 이 드라마 전체에서 가장 폭발적인 반전을 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악행의 중심 라인. 최화영 악역. 드림호텔 대표. 이 드라마에서 악역은 많지만 최화영은 급이 다릅니다. 쌍둥이를 갈라놓고 마동석을 사라지게 만들고 정숙희를 망가뜨리고 오복기를 해쳤습니다. 그런데 이 인물의 가장 흥미로운 점은 뭐냐면 최화영은 똑똑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악독한 최화영이 어딘가 어수룩하다. 오장미가 직접 이렇게 표현했죠. 이게 핵심입니다. 최화영의 악행이 오래 통한 건 그녀가 천재적인 악당이어서가 아닙니다. 주변 사람들이 최화영을 무서워하거나 최화영의 희생자들이 너무 약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최화영은 그 쉬운 상황을 이용해
너무 오랫동안 너무 쉽게 나쁜 짓을 해온 겁니다. 강준호 최화영의 친아들. 현재 드림호텔 셰프. 최화영이 드림그룹을 통째로 집어삼켜 아들에게 바치려 했던 그 아들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강준호는 어머니의 야망에 이용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과연 알고 있을까요? 모르고 있을까요? 이 인물의 진짜 속마음이 드러나는 순간이 이 드라마의 또 다른 변곡점이 될 겁니다. 오장미의 의붓 가족 라인. 오복길 의붓아버지. 보육원 출신으로 정숙희와 오장미를 거둬준 은인 최화영에 의해 희생되었습니다. 이 인물의 핸드폰과 메모리 카드가 이번 화의 결정적인 증거물이었죠. 드라마에서 일찍 퇴장하는 인물들이 오히려 이야기의 뿌리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복길의 존재가 이 드라마에서 바로 그 역할입니다. 오태평 의붓 오빠. 오복길의 아들이자 오장미의 든든한 오빠. 이번 회차에서 택배기사로 꾸며 회사에 침투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강백호의 지략에 발맞춰 움직이는 팀의 핵심 실행자입니다. 오태숙 의붓 언니. 오장미와 티격태격하지만 같은 지붕 아래 사는 가족. 이 인물이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주목해야 합니다. 강백호 앤드 강남봉 가문 라인. 강백호 남자 주인공. 오장미를 사랑하며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는 정의로운 인물. 드림그룹 법무팀에 들어온 타이밍이 심상치 않습니다. 강백호가 드림그룹에 입사한 시기와 병원에 입원 중이던 마서린이 다른 곳으로 옮겨진 시기가 정확히 일치한다는 사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강남봉 강백호의 아버지. 최화영과 불륜관계로 얽혀있는 인물. 아버지의 약점이 아들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고 반대로 그 약점이 아들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한 영자 강남봉의 아내, 강백호의 어머니. 이혼 전문 변호사. 이 인물이 이혼 전문 변호사라는 설정은 단순한 직업 묘사가 아닙니다. 앞으로 가족관계가 법정으로 향할 때 이 여성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드라마 후반부를 흔들 겁니다. 기타 주요 인물. 진홍주. 강준호의 동료이자 오장미의 조력자. 강준호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은 최화영 마이너스 마대창 라인과는 또 다른 축의 긴장감을 만들어냅니다. 염산월. 진홍주의 어머니. 마대창과의 며느리 라인과는 또 다른 갈등의 축. 양금순. 집안의 비밀을 간직한 어른. 이런 인물은 드라마에서 항상 중요한 순간에 터집니다. 이강혁. 최화영의 신복으로 온갖 악행을 대행하는 인물. 최화영이 잡혀간 지금 이 사람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자, 이번 회차에서 벌어진 일들을 줄거리 요약이 아니라 왜 이렇게 됐는가의 관점으로 다시 보겠습니다. 최화영이 잡혀가다 그런데 이건 오장미의 설계였다. 최화영이 경찰에 잡혀갔습니다. 오복길을 해쳤다는 게 드러나서요. 근데 이 장면을 단순히 악당이 드디어 잡혔다로 보면 이 드라마의 절반을 놓치는 겁니다. 최화영이 잡혀간 건 우연이 아닙니다. 오장미가 설계한 겁니다. 최화영은 오복길의 핸드폰과 드림호텔 지하 주차장 상황이 담긴 메모리 카드, 이 두 가지를 확보하면 오장미를 완전히 제압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오장미가 정신이 온전치 않은 엄마 정숙희를 목숨보다 소중히 여긴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래서 엄마를 인질로 삼으면 오장미는 꼼짝 못할 것이라고 계산했습니다. 그 계산 자체는 맞습니다. 오장미는 정말로 엄마를 목숨보다 소중히 여깁니다. 그런데 최화영이 놓친 게 있습니다. 강백호가 이미 그 계산을 읽고 있었다는 겁니다. 강백호는 생각했을 겁니다. 최화영이 원본을 받는 순간 오장미는 위험에 빠진다. 그래서 강백호는 자신의 가짜 노트북을 일부러 사무실에 비치해놨습니다. 그리고 오태평을 택배기사로 위장시켜 회사로 보냈습니다. 오복길의 핸드폰과 완전히 똑같은 가짜 핸드폰까지 준비해서요. 최화영은 그 가짜를 원본으로 믿고 받아갔습니다. 그러는 사이 강백호는 진짜 핸드폰과 메모리 카드 원본을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오장미는 아침 일찍 최화영에게 전화를 걸어 불렀습니다. 최화영이 아들 강준호 앞에서 체포되도록. 최화영이 아들을 얼마나 애지중지하는지, 아들 앞에서 망신당하는 게 얼마나 치명적인지 오장미는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준호가 보는 앞에서 경찰에 연행되는 장면을 만든 겁니다. 이 장면, 그냥 극적인 체포씬이 아닙니다.
채화영의 가장 아픈 곳을 정확히 찌른 겁니다. 채화영은 왜 그렇게 쉽게 속았나?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채화영, 그렇게 오랫동안 드림그룹을 장악하고 정숙희의 아이들을 훔치고 마동석을 사라지게 만든 여자가 어떻게 가짜 핸드폰에 이렇게 쉽게 속았을까요? 오장미가 직접 말했잖아요. 그렇게 악독한 채화영이 어딘가 어수룩하다고. 저는 이게 작가의 실수가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이게 채화영이라는 인물의 본질을 가장 잘 설명해주는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채화영이 오랫동안 성공할 수 있었던 건 그녀가 탁월해서가 아니라 상대가 너무 약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숙희를 빼앗기는 쉬웠습니다. 이미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여자였으니까요. 마동석을 사라지게 만드는 것도 쉬웠습니다. 사랑에 상처받아 혼자 바다에 나간 남자였으니까요. 드림그룹의 며느리로 들어오는 것도 쉬웠습니다. 아들을 잃고 혼란에 빠진 마대창 앞에서 쌍둥이를 들이밀었으니까요. 그런데 오장미는 다릅니다. 오장미는 지금 손에 아무것도 없지만 그 없음을 자신의 무기로 만들 줄 아는 사람입니다. 빼앗길 게 많지 않은 사람은 두려움이 적습니다. 두려움이 적으면 더 대담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채화영은 20년 동안 상대의 약점을 이용해서 이겨왔습니다. 그런데 오장미의 약점은 채화영의 예상과 달리 오장미의 무기가 됩니다. 엄마를 걱정하는 오장미가 순순히 따라올 것이다. 이게 채화영의 계산이었는데 엄마를 지키기 위해 오장미는 더 영리하게 움직인다. 이게 현실이었습니다. 채화영은 그 차이를 끝내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이 드라마에서 가장 복잡한 인물에 대해 얘기해야 합니다. 마대창입니다. 마대창은 자신의 집에 살고 있는 오장미가 진짜 손녀 마서린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냥 모른 척하고 있습니다. 왜? 오장미가 스스로 말해주기를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이 장면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마대창이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한 노인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오장미를 보호하면서 동시에 오장미를 시험하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마대창은 이미 강백호와 암묵적인 약속을 맺고 있었습니다. 강백호가 드림그룹 법무팀에 들어온 타이밍과 마서린이 병원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진 타이밍이 정확히 일치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강백호는 마대창의 신뢰를 받고 드림그룹에 들어온 겁니다. 마대창은 강백호를 이용해서 채화영의 악행을 정리하려 했던 거고 강백호는 오장미를 지키면서 동시에 마서린을 찾으려 했던 겁니다. 그리고 마대창은 강백호와 오장미 뒤에 감시자를 붙여놨는데 그건 감시가 아니라 보호였습니다. 채화영이 노리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따라붙게 한 거죠. 이 할아버지, 무능한 어른이 아닙니다. 그냥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때가 오기를. 채화영의 모든 악행을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의 감정이 나옵니다. 두려움. 채화영은 원래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드림그룹 일가도 아니고 재벌도 아니고 그냥 배우였습니다. 그녀가 마동석을 노린 건 사랑이 아닙니다. 마동석을 통해 드림그룹에 들어가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마동석은 정숙희를 사랑했습니다. 그 순간 채화영에게 두 가지 감정이 폭발했을 겁니다. 질투와 공포. 이 여자가 마동석을 빼앗아가면 나는 끝이다. 그래서 정숙희의 아이를 훔쳤습니다. 그리고 마동석을 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드림그룹의 며느리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채화영의 진짜 비극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그 이후로도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커졌습니다. 언제 들킬지 모른다는 불안. 비밀이 새어나갈지 모른다는 공포. 그래서 더 많은 악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들키지 않기 위해. 약점을 없애기 위해. 채화영이 오장미를 그렇게 집요하게 노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장미가 단순히 눈에 거슬려서가 아닙니다. 오장미가 진실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국 채화영은 잡혔습니다. 경찰에 잡혀가는 그 순간 아들 강준호 앞에서 채화영이 그 어떤 순간보다 두려워했을 장면이 바로 그겁니다. 아들 앞에서의 수치. 평생 아들에게 잘해주려 했던 어머니의 민낯이 드러나는 순간 채화영이 오장미에게 지는 건 능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두려움에 쫓긴 사람은 결국 두려움에 잡힌다는 겁니다. 오장미가 그렇게 밝게 살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가난했습니다. 버려진 아이였습니다. 지적장애가 있는 엄마를 돌보며 살았습니다. 의붓 가족 사이에서 언제나 조심해야 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밝은 사람이 나오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상상이 가십니까? 그런데 오장미는 언제나 웃습니다. 언제나 정직합니다. 언제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게 타고난 성격이라고 보면 안 됩니다. 이건 선택입니다. 오장미는 일찌감치 깨달았을 겁니다. 이 세상에서 자신을 지켜줄 사람은 자신밖에 없다는 걸. 그리고 무너지면 엄마도 무너진다는 걸. 그래서 밝음을 선택했습니다. 좌절하지 않음을 선택했습니다. 정직함을 선택했습니다. 그 선택이 지금 채화영을 이기는 힘이 됩니다. 채화영은 오장미의 약점이 엄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장미에게 엄마는 약점이 아닙니다. 이유입니다. 싸워야 할 이유, 버텨야 할 이유, 이겨야 할 이유. 그런 오장미다 보니 매번 채화영은 오장미를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대사, 그냥 흘려듣지 마세요. 오장미가 채화영보다 강한 게 아닙니다. 오장미가 채화영이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돈도 권력도 없이 사랑과 신뢰와 정직함으로 싸우는 사람을, 두려움과 욕심으로 작동하는 사람은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내 쌍둥이 딸들아. 아빠가 돌아왔어. 너무 늦게 돌아와서 미안해. 이 대사, 드라마에서 나왔을 때 얼마나 많은 분들이 울었을지. 마동석은 요트 사고로 머리를 다쳤습니다. 기억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채화영은 마동석이 살아있다는 걸 알면서도 마대창에게는 세상에 없는 사람으로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시골 병원에 맡겨놓고 비용만 보냈습니다. 이건 단순한 실종이 아닙니다. 채화영이 의도적으로 설계한 겁니다. 마동석이 죽은 게 아니라 살아있으면 마대창이 찾아다닐 테니까요. 그래서 죽은 사람으로 만들어 놓고 살아있는 상태로 격리한 겁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마동석에게 기억이 돌아온 겁니다. 기억이 돌아왔을 때 마동석이 가장 먼저 확인한 건 뭐였을까요? 자신이 사랑했던 정숙희가 어떻게 됐는지, 자신의 아이들이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그가 본 건 정숙희는 온전치 못한 상태로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고 있고 채화영은 자신의 집에 며느리로 들어앉아 있다는 현실이었습니다. 얼마나 충격적이었을까요? 그런데 마동석은 바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왜? 어느 정도는 채화영을 막을 만반의 준비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저는 이 말이 좀 더 깊다고 봅니다. 마동석은 기억이 돌아온 순간부터 마대창과 이미 연락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몰래 만나고 있었습니다. 마대창이 강백호를 법무팀에 들인 것도, 마서린을 다른 곳으로 옮긴 것도, 강백호와 오장미를 보호자까지 붙여 지킨 것도 마동석과 마대창이 이미 협의된 계획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동석이 너무 늦게 돌아와서 미안해라고 했지만 그는 준비 없이 나타나서 상황을 망치지 않으려 했던 겁니다. 그 기다림이 결코 무기력함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돌아오기 위해 준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강백호라는 인물, 그냥 오장미를 좋아하는 착한 남자 주인공으로 보면 안 됩니다. 강백호는 드림그룹 법무팀에 들어온 이유가 있습니다. 마대창과의 암묵적인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강백호의 아버지 강남봉은 채화영과 불륜 관계입니다. 이건 굉장히 복잡한 상황입니다. 강백호 입장에서 채화영은 자신의 연인 오장미의 최대적이면서 동시에 자신의 아버지와 얽혀있는 존재입니다. 이 두 가지가 공존할 때 강백호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이번 회차에서 강백호는 오복길의 진짜 핸드폰과 메모리 카드를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가짜 핸드폰 작전을 기획하고 오태평을 잠입시켰습니다. 모든 게 치밀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강백호와 오장미의 뛰어난 활약으로 그 일은 일단락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강백호가 지금까지 잘해온 건 채화영이 가장 빠른 속도로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제 채화영이 잡혀갔으니 다음 움직임은 더 예측하기 어려운 곳에서 올 겁니다. 이강혁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강남봉의 약점이 아직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마서린의 행방이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마동석이 요트를 타다 사고가 났고 머리를 다쳐 기억을 잃었습니다. 드라마에서는 이게 채화영이 꾸민 일이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저는 한 가지가 걸립니다. 채화영은 배우 출신입니다. 연기가 특기인 사람이죠. 마동석이 요트를 타다 사라지는 것도, 기억을 잃게 만드는 것도 채화영 혼자 설계할 수 있는 규모의 일이 아닙니다. 이강혁이라는 신복이 있었겠지만 그것만으로 설명이 되는 걸까요?
마동석을 사라지게 만드는데 협력한 다른 누군가가 있지 않았을까요? 드림그룹 내부에서 마동석을 달가워하지 않던 사람이 최화영 말고 더 있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마대창. 정말 마대창은 아들이 살아있다는 걸 전혀 몰랐을까요? 잃어버린 아들을 찾기 위해 그 오랜 세월 동안 아무것도 안 했다는 게 조금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마대창과 마동석이 최근에서야 연락이 닿은 건지 아니면 훨씬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는지 저는 후자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습니다. 최화영이 마지막으로 마서린의 행방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위치는 말하지 않았죠. 그런데 강백호가 드림그룹에 입사한 시기와 마서린이 병원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진 시기가 일치한다는 사실. 이건 마대창이 강백호를 통해 마서린을 더 안전한 곳으로 옮겼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마서린은 지금 마대창의 보호 아래 어딘가에 있다는 뜻입니다. 정말로 그럴까요? 아니면 마서린은 이미 드라마 안 어딘가에 등장하고 있는데 우리가 다른 인물로 알고 있는 건 아닐까요? 마서린이 기억을 잃었거나 다른 정체성으로 살고 있거나 혹은 이미 오장미의 주변 인물 중 하나로 등장하고 있을 가능성. 이 타이밍에 벌어진 일치가 정말 우연일 수 있을까요? 강백호의 아버지 강남봉은 최화영과 불륜 관계입니다. 강백호가 드림그룹에 들어온 건 마대창과의 약속이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강백호는 아버지의 불륜 관계도 알고 드림그룹에 들어간 걸까요? 어머니 한영자가 이혼 전문 변호사라는 설정이 여기서 굉장히 중요하게 작동할 것 같습니다. 최화영 - 강남봉 관계가 법정으로 가게 된다면 강백호의 어머니가 중심에 서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강준호. 최화영의 아들이자 드림호텔 셰프로 있는 강준호. 강백호와 강준호, 이 두 사람의 관계는 단순한 라이벌이 아닙니다. 아버지 강남봉을 가운데 두고 두 사람의 가족이 충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강준호는 어머니 최화영이 경찰에 잡혀가는 걸 직접 눈앞에서 봤습니다. 그 순간 강준호가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그 감정이 어디를 향할지. 그게 다음 드라마의 핵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정숙희가 제대로 된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 좋아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 정숙희의 상태가 5세 수준으로 퇴행한 게 최화영의 공작 때문일까요? 그냥 사고의 결과일까요? 최화영이 정숙희에게 했던 짓들을 보면 단순히 임신 중인 정숙희를 내쫓는 것 이상의 무언가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정숙희의 상태가 자연스럽게 악화된 게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더 악화됐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만약 정숙희가 기억을 되찾기 시작하면 최화영이 숨겨왔던 또 다른 진실들이 함께 나올 수 있습니다. 정말 모든 걸 알고 있었던 사람은 따로 있지 않았을까요? 자,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예측해 보겠습니다. 물론 이건 예측이고 작가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복선들을 연결하면 몇 가지 방향이 보입니다. 이건 거의 확실합니다. 마동석이 살아 돌아왔고 정숙희가 치료를 받게 될 것이고 오장미가 마대창에게 진실을 털어놓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오장미와 마대창의 진짜 관계가 공식화되겠죠. 그런데 이 재결합이 얼마나 쉽게 이루어질까요? 최화영이 잡혀갔지만 이강혁이 남아있습니다. 최화영의 세력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은 상황에서 마동석과 정숙희의 만남이 성사되는 순간 또 다른 위협이 올 수 있습니다. 마서린이 드라마에 등장하는 건 확실합니다. 문제는 어떤 상태로 등장하느냐입니다. 가장 자극적인 예측은 마서린이 기억을 잃은 상태로 혹은 전혀 다른 정체성으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오장미와 마서린이 처음 만나는 장면, 그 장면이 이 드라마에서 가장 강렬한 순간이 될 겁니다. 그리고 마서린이 최화영 손에서 자랐다는 사실. 드림그룹의 손녀로 자란 마서린이 오장미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단순히 반가운 만남이 될 수 없습니다. 마서린 입장에서는 최화영이 어머니였습니다. 그 어머니가 악당이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도, 언니가 나타났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도 엄청난 심리적 충격입니다. 강준호가 어머니 최화영의 악행을 알게 되는 순간 이 인물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느냐가 드라마 후반부의 핵심이 될 겁니다. 최화영을 보호하려 할 것인가? 아니면 어머니와 결별할 것인가? 그리고 강준호와 진홍주의 관계. 진홍주가 오장미의 조력자라는 사실이 강준호에게 어떤 의미가 될 것인가? 강준호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최화영의 마지막 방어선도 사라집니다. 최화영이 잡혀갔지만 이강혁은 여전히 자유입니다. 최화영의 신복으로 온갖 악행을 대행해온 이강혁.
최화영이 구속된 상황에서 이강혁이 취할 수 있는 선택지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최화영을 살리기 위해 증거를 인멸하거나 관계자들을 위협한다. 둘째, 최화영이 무너진 걸 보고 혼자 도망치거나 배신한다. 어느 쪽이든 오장미와 강백호에게 새로운 위협이 됩니다. 이강혁이 남아있는 한 이 드라마는 끝나지 않습니다. 집안의 비밀을 간직한 어른 양금순. 이런 인물은 드라마에서 반드시 한 번 터집니다. 그리고 그 타이밍은 항상 가장 극적인 순간입니다. 양금순이 알고 있는 비밀이 무엇인지, 그 비밀이 최화영에 관한 것인지, 마동석에 관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제3의 인물에 관한 것인지. 양금순의 입이 열리는 순간 드라마 판이 한 번 더 뒤집힐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이 드라마를 막장 드라마로만 보지 않습니다. 물론 출생의 비밀, 재벌가, 쌍둥이, 복수극. 전형적인 막장 요소들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메시지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이 드라마는 결국 이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어떤 상황에서도 당신다운 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까? 최화영은 두려움 때문에 자신이 아닌 사람이 됐습니다. 정숙희는 상처 때문에 자신이 아닌 상태가 됐습니다. 마동석은 기억을 잃어버려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몰랐습니다. 그 모든 상황에서 오직 오장미만이 자신이 누구인지 잃지 않은 채 살아왔습니다. 가진 것도 없고 배경도 없고 보호해줄 사람도 제대로 없었지만 오장미는 언제나 오장미였습니다. 그리고 그 오장미다움이 결국 최화영을 이깁니다. 돈도 권력도 아닌 사람다움이 이긴다는 것. 이게 이 드라마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화영은 잡혔습니다. 하지만 이 드라마에서 진짜 반전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서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강혁은 다음에 무엇을 할 것입니까? 양금수는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강준호는 어떤 선택을 할 것입니까? 그리고 마동석과 정숙희가 처음 만나는 그 순간 우리는 이 드라마의 가장 긴 눈물을 흘리게 될 겁니다. 이 드라마 끝날 것 같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일 수 있습니다. 다음 화를 보면 지금 이 장면들이 전혀 다르게 보일 겁니다. 오늘 리뷰 어떠셨나요? 공감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예측도 남겨주세요. 마서리는 어디에 있을까? 한번 같이 맞춰봅시다. 지금까지 드라마 리뷰 채널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